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3일에 이루어진 판결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에 관련된 판결, 최신 판결인 5월 29일과 5월 15일에 선고된 판결, 이 세 가지 판결을 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3일 선고된 판결 사건 개요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2018년에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을 하고 9천만 원 분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 번에 납부한 것은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납부한 총 금액이 9천만 원입니다. 가입할 당시에 안심보장 증서를 조합 측에서 교부했고 환불보장 약정도 해주었습니다. 사업계획 미승인 시 아니면 동호수 불만족 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원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단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주요 사실관계를 보면 조합원들이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납부를 했고 안심보장증서에서는 사업계획 미승인 시나 동호수 추첨 후 지정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환불 요청할 경우 전액 반환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환불보장 약정 체결 시에는 총회 결의가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론 종결 시점까지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사항은 총회 결의가 필요하냐, 그리고 약정 무효 시 가입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총유물 관리 및 처분 행위는 사원 총회 결의에 의한다는 것이 민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비법인 사단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내용들을 준용을 하게 되고 사단법인은 재산을 공유 형태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민법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유물 처분에 대한 총회 결의가 없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법적 성격은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총유물 처분 행위인지에 대해서 다투어져 왔고 지금까지 대법원은 꾸준하게 이제 총유물 처분 행위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급심에서 단순 채무 부담 행위다라고 판단을 해왔고 본건 같은 경우도 하급심에서는 원심에서는 단순 채무 부담 행위다라고 해서 총의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에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 시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일부 무효의 법리를 보면 환불보장약정서는 조합 가입 계약과 더해서 환불보장약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 가입 계약은 별개로 유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무효로 이 환불보장약정가 무효일 경우 조합 가입이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심보장 증서가 유효하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 이게 무효라고 했을 경우에는 환불보장약서가 무효인데 그럼 조합가입 계약이 유효하고 보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심보장 증서를 믿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망 내지는 착오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원심은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로 판단을 해서 총의 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심은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입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아니고 피고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조합원들이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276조 제1항 총유물 처분, 총유물 관리 및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는 내용을 적용을 해서 환불보장 약정은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라 공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의 결의가 없는 이 안심보장 약정서, 환불보장 약정서에 대해서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효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합가입 계약은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애초에 지금 이 무효 부분에 대해서 원심과 달리 판단을 해서 이 무효 부분이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라고 해서 우선은 돌려보냈고 조합가입 계약과 관해서는 결국 하급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조합가입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안심보장약정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무효라고 한다면 가입 계약을 체결을 했을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요거와 관련해서 뒤에 살펴볼 관련 판결에서는 신의칙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뒤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결은 환불보장약정을 총유물 처분 행위로
명확하게 판단하면서 총의 결의 없이는 무효다라는 법리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 체결 시 반드시 총의 거리를 거쳐야 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총회를 거치지 않은 무효가 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는 또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결에서는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또한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 중일 경우에 계약 취소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관련 판결에서는 조합원들이 패소하는 판결을 나왔습니다. 관련 판결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안심보장증서에 대해서 안심보장증서가 총의 결의가 없어 무효다.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가입계약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부 무효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해당 부분이 무효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했을 것이다. 가입계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피고조합은 계약 후 8개월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실제로 인가를 받았다. 그래서 환불 약정 전제 조건인 2년 내 미인가 신청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미인가 신청을 했을 경우 환불하겠다 했지만 해당 약정은 이제 이행이 환불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보장 약정 무효를 이유로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이를 근거로 조합이 원고를 기망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조합원이 패소를 했습니다. 또 다른 판결인 이사다 269-808 판결을 보면 환불보장약정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 중일 경우에는 분담금을 반환해달라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조합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이고 환불보장약정은 부차적인 목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피고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이미 착공을 했고 사업 승인을 얻은 다음에 토지를 다 확보해서 착공까지 이루어졌고, 그리고 착공 후까지도 중도금을 납부하며 계약 이행 의지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후에 탈퇴하는 조합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분양은 가능하지만 신규 조합원 모집은 불가능하고, 자격 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충원이 가능하지만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탈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형태든 간에 신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고의 분담금 반환 요구는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가지고 역시나 조합원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살펴본 7월자 대법원 선고에서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일단은 선고가 되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들이 그렇게 조합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판결이 나고 있만은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될 것이고, 소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판결들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합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만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라고 하시면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고, 나는 분담금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조합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든지 탈퇴라든지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조합을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소송을 해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